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흐로닝원 대 페노르트. 자,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흐로닝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도 이제 홈에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로닝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리그 전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알크마르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리그 전승 행진이 끊겼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브라가 상대로 다소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인 채 패배를 하면서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좀 시즌 초반부터 페이스가 좀 좋다가 최근에는 이제 한풀 꺾인 그런 좀 페노르트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흐로닝원이 강한 압박을 통해 이제 페노르트의 빌드업을 최대한 차단하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로닝원의 압박에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좀 중심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대체로 좀 공격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요 정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지금 흐로닝원이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좋은 수비를 좀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는 최근에 상대했던 팀들에 비해 이제 체급이 더 큰 그런 좀 페노르트가 상대고, 이제 흐로닝원이 이제 페노르트와 이제 체급이 비슷한 이제 호벤과 알크마르 상대로는 전부 대량 실점을 좀 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페노르트의 공격에 좀 대응하기도 이제 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흐로닝원이 이제 최근에 좀 대량 실점을 한 그런 좀 경기들을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리며 이제 중원에서 굉장히 좀 열세인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인데, 이런 약간 좀 페노르트 상대로도 솔직히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흐로닝원이 이제 페노르트한테 좀 끌려다니는 식으로 경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비록 뭐 이제 페노르트가 3일 전 이제 브라가를 좀 상대하기 위해 이제 포르투갈 원정 경기를 좀 갔다 왔고, 이제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이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가 있지만 저는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페노르트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페노르트 쪽으로 이제 승 쪽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 점을 좀 고려해도 뭐 현재 뭐 페노르트가 그래도 흐로닝원 상대로는 뭐 충분히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페노르트가 좀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페노르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이제 흐로닝원의 좀 4연승은 좀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흐로닝원이 페노르트와 지금 체급이 비슷한 그 와인토벤이나 이제 알크마르 좀 상대로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밀리며 이제 대량 실점을 할 정도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요소까지 다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페노르트 사이드 보는 경기 또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페노르트 승 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건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트레흐트 대 헤이른베이. 자, 일단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저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른베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진에서, 그리고 헤이른베이는 이제 수비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극심한 골 가뭄에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옌센, 그리고 데비트 등 이제 주축 공격진들 다수가 빠진 후부터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면서 이제 득점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직전 챔스 경기 이제 리옹 상대로도 이제 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낸 그런 좀 위트레흐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공격이 좀 많이 망가진 그좀 위트레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이렌베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네이메온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로 인해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모먼트도 만든 그런 헤이렌베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본래 이제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전개가 좋다 보니까 측면 위주로 파고들어 이제 득점 기회를 잘 창출은 했지만 현재는 그런 측면 돌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개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유효슈팅도 잘 만들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 창출에도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직전 뭐 챔스 경기에서도 리옹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유효슈팅도 단 한 개밖에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득점 기회 창출에도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위트레흐트의 그런 좀 저조한 공격력을 좀 고려했을 때, 제 아무리 이제 원정 약세인 헤이렌베인이 좀 상대라 해도 위트레흐트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거다. 이렇게 보기는 이제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트레흐트가 뭐 이전 경기들처럼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한 경기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일주일 가량 쉰 헤이렌베인과 달리 이제 위트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 챔스 경기를 좀 치르고 바로 또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더 이제 열세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차라리 지금의 뭐 위트를 좀 보기보다는 차라리 헤이렌베인 사이드를 도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헤이렌베인 프랜스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파리 FC 경기. 자, 양팀 다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최선의 라인업을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브레스트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홈에서 로마 상대로 패배를 하며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패로 인해 현재 흐름이 이제 좋지는 않은 그것도 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리FC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난타전 끝에 패배를 하면서 연승 행진이 좀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다 이제 한번 좀 삐끗한 그건 좀 파리FC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이제 파리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보이는 좀 플레이처럼 이제 수비 라인을 좀 높이면서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니스 역시 이제 라인이 올라간 그런 좀 파리FC다 보니까. 자, 니스 역시 이제 라인이 올라간 그런 파리FC의 수비 뒷공간을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니스 또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파리FC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니스 역시 이제 맞불을 좀 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레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좀 충분히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근데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는 빈도가 잦아진 만큼 수비가 꽤 불안정하고, 그리고 파리FC가 지금 4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이 물올랐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되려 이 경기는 뭐 니스의 실점 위험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반적인 뭐 흐름이나 이제 경기력도 이제 파리FC가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파리FC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네.
게다가 이제 파리 FC와 달리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밀릴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파리 FC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FC 프랜승. 안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는 경기, 다득점 양상으로 이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호펜하임 경기. 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유로파리그 이제 스타트를 좀 잘 끊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해 이제 공식전 좀 3연승을 이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도 무르른, 그리고 현재 좀 프라이부르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를 좀 기록 중이고, 이제 직전 경기 바이에른뮌헨 상대로 홈에서 이제 4대1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흐름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일단 현재 두 팀 다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좋은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측면 전개 위주로,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역습을 통한 이제 직선적인 전개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확실히 좀 양 팀의 좀 공격 루트가 이제 좀 다소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양 팀의 좀 각각 그런 공격 루트를 좀 잘 활용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낼 만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호펜하임이 지금 원정에서 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부르크 역시 지금 홈에서 연승 중으로 홈에서의 좀 페이스가 좋고, 그 지금 전반적인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는 프라이부르크가 더 낫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더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만한 요소가 지금 많아 보입니다. 자, 게다가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호펜하임 상대로 이제 많이 강한 면모를 좀 보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좀 뛰었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는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 흐름, 경기력,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좀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호펜하임 상대로 프라이부르크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체 대 이제 셀타비고. 자, 엘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도 페이스가 좋습니다. 일단은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는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엘체가 더 나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승격팀 중에서는 가장 지금 엘체가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좋은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제 같은 좀 승격 동기 팀인 이제 레반테와 이제 오비에도 보다는 이제 엘체가 훨씬 더 이제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평가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무승부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긴 무승부 행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경기에서 이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이제 경기 내용에서 많이 밀리면서 좀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인 그 좀 셀타비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엘체가 홈에서 점유율을 좀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엘체가 이제 템포 조절하며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주도권을 지는 경우가 좀 많은 엘체인 만큼 전력 대비 지금 경기력이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뭐 셀타비고 상대로도 충분히 엘체가 이제 좀 주도하는 식으로 경기를 잘 좀 풀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 매번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 못할 만큼 공격이 좀 떨어지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유효슈팅을 단 2개밖에 만들지 못했을 만큼 득점기의 창출에 이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매번 골은 넣고 있는 그쪽 셀타비고긴 하지만 언제든 그런 이제 득점 흐름이 좀 끊겨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좀 불확실성은 큰 그런 좀 셀타비고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확실히 좀 셀타비고의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뭐 여전히 좀 낮은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원정 셀타비고의 공격을 그래도 엘체가 홈에서 잘 틀어막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셀타비고와 이제 이번 경기 포함 이제 원정 3연전이라는 점과 더불어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하기 위해 독일 원정을 좀 갔다 왔다 보니까 체력이나 이제 컨디션적으로도 이제 훨씬 더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셀타비고의 피로 누적이 비교적 더 크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많이 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엘체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는 엘체 프렌스 쪽 보는 경기. 네,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아스날.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사, 그리고 램지, 그리고 셰어가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컵 경기에서 복귀전을 좀 치렀고, 이런 좀 고든의 복귀는 이제 뉴캐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제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웨데고르, 그리고 마도에케, 그리고 하베르트, 이제 제수스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아스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일단 두 팀은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3부 리그 팀들을 꺾고 16강 진출에 확정 지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뉴캐슬과 아스날 모두 이제 직전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로테이션을 좀 기용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주전들도 이제 나름 좀 잘 좀 섞으며 좀 기용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1.5군 정도의 라인업을 좀 기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뉴캐슬이 직전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상대팀과 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좀 체급차가 많이 났고, 그리고 이제 리그에서는 여전히 지금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며 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기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도 좀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경기력이나 좀 조직력이 좀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지난 시즌만큼의 그런 좋은 퍼포먼스를 좀 잘 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좀 뉴캐슬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스날이 뭐 현재 뉴캐슬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하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원정과 달리 이제 최근 홈에서는 공격 전환이 빨라지며 전개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아스날 상대로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고든이 좀 돌아왔기 때문에 포워드진도 보강된 그렇죠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고든에 그런 좀 돌아왔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더 좀 다채로운 공격을 좀 보이지도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 지금 뭐 공격 전개나 뭐 퀄리티 면에서는 이제 아스날이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비록 지금 마두에키가 좀 빠지긴 했지만 사카, 에제가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이 워낙 지금 막강하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측면 수비가 취약한 뉴캐슬이 아스날의 측면 전개를 좀 제어하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뭐 확실히 좀 사카와 좀 에제를 좀 제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 뉴캐슬이다 보니까 대략 확실히 좀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스날이 그런 좀 측면 활용을 좀 통해서 경기에서 약간 좀 주도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현재 뭐 전력뿐만 아니라 뭐 경기력이나 뭐 조직력,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아스날이 더 우세하고 그 뉴캐슬이 이제 아직까지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아스날이 지금 원정 연승 중으로 나름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스날 승 쪽 보는 경기. 양으로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자, 참고로 요거는 뭐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진다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난 2년 동안 이제 좀 사용했던 그쪽 홈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좀 바르셀로나의 임시 홈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캄프누가 이제 공사를 좀 하면서 현재 뭐 이제 캄프누를 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임시 홈구장에서 이제 2년 동안 쭉 이제 좀 치렀었는데 이제 그런 홈구장에서 다시 좀 경기를 좀 치르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뭐 이제 제휴구단에서 이제 제휴구단에서 좀 경기를 좀 치르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난 시대에도 사용했던 그런 홈구장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거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더 이제 친숙한 구장에서 경기를 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자, 우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피냐, 가비, 그리고 주안 가르시아, 그리고 이제 테오 슈테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야말이 좀 돌아온 거는 그래도 호재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피냐의 좀 결장과 그리고 주전 키퍼였던 이제 주안 가르시아의 좀 결장으로 인해 전력 손실이 좀 커진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안 가르시아, 이제 테오 슈테켄 전부 다 이제 좀 빠졌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이제 슈차스니가 주전 키퍼로 나설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바르셀로나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과 비교했을 때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지금 상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오비에도 상대로는 무려 80%에 가까운 점유율을 좀 가져가며 이제 득점계도 많이 좀 창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던 그런 바르셀로나였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경기 뭐 오비에도 상대로 이제 전반전에는 이제 1대 0으로 좀 밀리며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기대 이하의 좀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후반에 내리 좀 3골을 좀 터뜨리며 이제 확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고 결국에는 이제 경기를 좀 뒤집으며 연승을 좀 이어가게 좀 되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내내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마요르카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살아난 모습도 보인 그리고 현재 좀 소시에다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소시에다드가 직전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좀 기록하며 어느 정도 이제 혈이 좀 뚫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상대가 바르셀로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가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히 뭐 이번 경기 이제 소시에다드가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경기 내내 좀 끌려다니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좀 예상한 대로 뭐 바르셀로나가 뭐 충분히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이제 자기 페이스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뭐 그러면은 뭐 바르셀로나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이제 능동적으로 공격을 좀 잘 풀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를 좀 통해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지금 뭐 바르셀로나의 그런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야말이 좀 돌아오긴 했지만 야말이 아무래도 이제 복귀전을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바로 뭐 선발로 나서기보다는 교체로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복귀전인 만큼 좀 제 기량을 좀 보이지 못할 그런 우려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하고, 게다가 이제 하피냐까지 좀 빠진 상태다 보니까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그래도 이제 현재 뭐 소시에다드에 비해서는 이제 전력이 훨씬 더 막강하고, 그리고 이제 흐름이나 뭐 경기력, 공수 밸런스도 이제 바르셀로나가 더 우세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이런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좀 싶고, 그 소시에다드가 지금 원정에서는 워낙 좀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며 이제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소시에다드의 원정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좀 아무튼 조금 뭐 말이 길었는데, 네, 결론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이거는 바르셀로나 승의 마이너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물론 어느 정도 득점을 좀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소시에다드도 지금 이제 주전 키퍼가 좀 빠진 그런 좀 바르셀로나고,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슈체스니가 확실히 좀 좋은 능력의 좀 키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를 안 뛰다가 이제 오랜만에 좀 뛰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슈체스니가 이제 좀 골키퍼에서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쵸.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러면 키퍼가 좀 불안정해진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후방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죠,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바르셀로나가 어느 정도 좀 실점할 가능성까지 염두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3.5라고 해도 그래도 오바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3.5 기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바르셀로나 승에 이제 1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뭐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메스 대 르하브르. 자,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르하브르 프랑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AC 밀란 대 이제 나폴리. 근데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나폴리 프랑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티스 대 이제 오사수나. 자, 요거는 저는 베티스 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